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그러나 민서의 가슴은 그 소리를 삼킬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서빙 트레이를 들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민서 씨, 테이블 7번 손님 와인 리필 부탁해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멀리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남자의 얼굴.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재현이었다. 그의 팔에는 낯선 여성이 있었다. 민서의 숨이 멎었다. 3년 전 재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관을 바라보며 무너졌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살아서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서, 32세, 한국인은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화려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 재현의 죽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온 고독한 나날들. 그녀는 아픔을 묻어둔 채 생계를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재현, 35세, 한국인은 민서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는 민서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 그는 멀쩡히 살아서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지윤, 28세, 한국인이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재현을 바라보는 애정 어린 눈빛. 민서는 그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동료 웨이트리스 은비, 25세, 한국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재현과 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윤이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어딘가 도발적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재현의 새로운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저를 속인 거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혼란을 잠시 가라앉혔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점점 더 커졌다. 재현은 왜 죽은 척했을까?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일까? 호텔로 돌아온 민서는 테이블 7번으로 다가갔다. 지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와인 한 잔 더 부탁해요. 지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침착하게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손님, 혹시 저를 아는 분이신가요? 지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다. 처음 뵙는데요? 제가 왜요? 그 말에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확실히 민서를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호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에 불을 켜자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재현과의 결혼 사진에 머물렀다. 사진 속 재현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민서는 호텔로 다시 출근했다. 그녀는 재현과 지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호텔 라운지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윤이 민서에게 직접 다가왔다. 민서 씨, 잠깐 얘기할까요? 지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민서는 그녀를 따라 호텔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지우는 입을 뗐다. 재현 씨가 당신 남편이었죠?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신은 누구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재현 씨의 약혼자예요. 민서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약혼자. 재현이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와 약혼을 했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다. 재현 씨는 당신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위장했죠.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럴 리 없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저와 함께. 민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다. 사실 저도 재현 씨를 믿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거짓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민서는 지훈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지훈도 재현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그 순간 민서와 지훈 사이에 묘한 공감이 흘렀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진실을 찾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렇게 두 여자는 뜻밖의 동맹이 되었다. 재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서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진실을 찾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서와 지훈은 호텔 옥상에서 내려온 후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는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두 여자는 마치 세상의 단둘뿐인 듯 서로의 이야기에 몰두했다. 민서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재현이 왜 그런 거짓을 꾸민 거야?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재현 씨를 만난 건 2년 전 부산의 한 전시회에서였어요. 그는 예술품 중개인이라고 했죠.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의 말에 끌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전화가 자주 꺼져 있고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했죠. 민서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재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았던 재현은 그랬다. 그가 나를 떠난 이유가 뭐였을까? 민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너무 완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다고. 완벽. 민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완벽했다고? 나는 그냥 그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서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재현 씨는 아마도 자신을 도망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여자는 재현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민서는 재현의 옛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했고, 지훈은 그가 자주 다녔던 장소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재현이 최근 몇 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두 개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민서는 그의 은행 계좌를 떠올렸다. 재현이 죽기 전에 우리가 같이 쓰던 계좌가 있었어. 아직도 가끔 확인하는데 이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었던 것 같아. 지훈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럼 그 계좌를 확인해봐야겠어요.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재현이 정말로 그녀를 속이고 다른 삶을 살았다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다음 날 민서는 은행에 들러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재현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큰 금액이 여러 번 입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지훈은 즉시 민서를 만나러 은행 근처로 왔다. 그녀는 계좌 내역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돈의 출처가 이상해요. 해외 송금도 있고 재현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민서는 지훈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어. 그들은 재현이 자주 머무는 호텔로 다시 향했다. 민서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다시 일 시작하며 재현과 지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재현이 홀로 로비에 나타났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재현은 민서를 보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했다. 민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얼어붙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재현 씨,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지훈이 로비로 들어왔다. 그녀는 재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디 가려고요? 재현 씨. 재현은 두 여성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 왜 날 속였어? 그리고 지훈 씨한테도 무슨 짓을 한 거야?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다. 민서야, 미안해.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유. 그녀가 그를 얽매였다고?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자유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죽은 척까지 했어? 그게 너의 핑계야? 지훈은 재현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재현 씨,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같이 이걸 끝내요. 그는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그 순간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재현의 거짓을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린 강해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서 씨, 같이 해보자고요.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재현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재현을 호텔 로비에 두고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들은 재현의 거짓을 파헤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계좌 내역만으론 부족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가 자주 갔던 장소 중에 그가 자주 언급했던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부산에 있는 한 예술 갤러리를 떠올렸다. 재현은 그곳에서 자주 전시회를 열었다고 했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부산으로 가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두 여자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재현과 함께했던 날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해운대 근처의 세련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그림과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는 갤러리 매니저에게 다가가 재현에 대해 물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하는 재현 씨를 아시나요? 예술품 중개인이라고 했어요.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재현 씨요. 그는 여기서 종종 전시회를 열었죠. 하지만 최근엔 모습을 잘 안 보이네요. 민서는 매니저에게 그의 연락처나 최근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매니저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재현이 자주 만났던 한 사람을 언급했다. 그가 자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은혁 씨였나? 부산의 유명한 컬렉터예요. 민서와 지우는 은혁이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은혁, 40세, 한국인, 부산의 예술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재현과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해왔다고 했다. 민서와 지훈이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역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재현 씨를 왜 찾는 거지? 민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그의 약혼자였죠. 우리는 그가 왜 거짓을 꾸몄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은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내, 약혼자. 재현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뗐다. 재현은 예술품 밀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는 돈을 위해 위험한 일을 했죠. 민서와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재현이 예술품 밀거래라니?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신들을 속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고도 아마 위장이었을 거예요. 지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그럼 그가 나를 이용한 것도 돈 때문이었나요? 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재현은 사람을 쉽게 속이는데 능숙했어요. 미안하지만 두 분 다 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서와 지우는 은혁의 사무실을 나와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계속 파헤쳐야겠어요. 재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지훈은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서 씨,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아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두 여자는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재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같이 부산에서 하루 더 보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재현을 찾아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민서 씨, 우리 같이 이겨내요. 두 여자는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재현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도 자신의 삶, 재현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그들은 부산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방 안에서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요, 민서 씨. 부산에서의 하룻밤은 민서와 지훈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지훈의 강인함과 솔직함에 끌렸고
지우는 민서의 따뜻함과 결단력에 마음이 갔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갔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재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다시 호텔로 향했다. 민서는 웨이트리스 일을 계속하며 재현이 나타날 기회를 노렸다. 지우는 호텔 근처의 카페에서 재현의 소셜미디어와 연락처를 조사했다. 그녀는 재현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민서 씨, 이 번호로 연락해볼까요? 지우는 전화기를 들며 물었다.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잖아요. 지우는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시도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재현 씨, 나예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지훈. 갑자기 왜?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만나야겠어요. 지금 호텔 근처 카페에 있어요. 재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민서와 지우는 카페에서 재현을 기다렸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했다. 민서를 보자마자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민서, 너도 여기 있었어? 민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놀랍지?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서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넌 날 버리고 죽은 척까지 했어. 지훈이 끼어들었다. 재현 씨,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예술품 밀거래, 그리고 우리를 속인 것. 재현은 두 여성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민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새로운 삶. 그래서 나를 버리고 지훈 씨까지 이용한 거야.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죠. 그냥 당신 자신만 사랑했어요. 그 순간 민서와 지훈은 재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재현을 떠나 카페를 나왔다. 거리에서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뭘 해야 할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를 용서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고요. 민서는 지훈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재현의 비밀을 더 파헤치기로 했다. 지훈은 재현이 연루된 밀거래 조직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이메일을 해킹해보라고 제안했다. 민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좋아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우리 같이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재현의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 지훈의 친구인 해커, 수진, 27세, 한국인을 만났다. 수진은 빠르게 재현의 이메일을 해킹해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다. 여기, 재현이 어떤 조직과 연락한 기록이 있어요. 수진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메일에는 재현이 예술품 밀거래를 위해 국제적인 조직과 연락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서와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너무 커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해요. 재현이 우리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해요. 민서는 지훈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이 조직이 우리를 노릴지도 몰라요. 그들은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증거를 정리한 뒤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제보를 마친 후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걸 못했을 거예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도 나한테 큰 힘이 됐어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깊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의 제보를 마친 후 민서와 지훈은 잠시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재현이 연루된 조직이 그들을 알아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민서는 호텔로 돌아가 웨이트리스 일을 계속했지만 매 순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지훈은 민서의 원룸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민서 씨,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재현은 계속 사람들을 속일 거야. 우린 강해야 해. 그 순간 민서는 지훈의 눈에서 새로운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있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민서와 지훈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현을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이미 서울을 떠난 것으로 보였다. 민서는 분노와 좌절로 가슴이 답답했다. 그가 또 도망친 거야.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하며 말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서 씨, 우리가 그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재현이 부산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여자는 다시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번엔 더 단호한 마음으로.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은혁을 다시 만났다. 은혁은 재현이 최근 갤러리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그를 쫓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현이 쫓기고 있다면 그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갤러리 근처에서 재현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고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이 기회야. 가자. 이 두 여자는 재현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현. 재현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너희 왜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서는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어. 이제 진실을 말해. 재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팔을 잡았다. 도망치지 마. 재현 씨, 이제 끝이야. 재현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 조직이 나를 협박했어. 민서와 지훈은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이기도 했다. 민서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도 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해.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아는 걸 다 말할게. 그들은 재현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재현은 자신이 연루된 조직의 정보를 털어놓았다. 민서와 지훈은 경찰과 협력하며 재현의 증언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두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무너졌을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서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지훈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재현의 증언으로 경찰은 밀거래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민서와 지훈은 잠시나마 안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재현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여자는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서는 호텔에서의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며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민서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다. 민서 씨, 우리 같이 무언가를 시작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카페를 열어보는 거예요. 민서는 지훈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다. 카페.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돈이 없잖아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내가 아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두 여자는 카페를 여는 꿈을 꾸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의 조용한 골목의 작은 공간을 알아보았다. 민서는 요리를, 지훈은 인테리어와 마케팅을 맡았다. 그들은 매일 밤 카페의 이름을 고민하며 웃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카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은 나한테 그냥 동료가 아니에요. 지훈은 민서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우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 순간 두 여자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우정에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서는 처음엔 자신의 감정에 당황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녹였다. 카페는 몇 달 후 문을 열었다. 민윤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는 서울의 골목에서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재현이 연루되었던 조직의 일원이었다. 너희가 재현을 배신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와 지훈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죠. 남자는 그들을 위협했지만 지훈이 빠르게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남자는 도망쳤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서와 지훈에게 그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카페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했다. 민서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훈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민서 씨,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민서와 지훈의 카페 메뉴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카페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의 응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재현의 조직이 그들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경찰과 협력하며 카페 주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재현이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서, 지훈 나를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지훈은 재현에게 다가가 말했다. 우린 당신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고 조직의 모든 정보를 넘기기로 했다. 재현의 자수로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우리가 해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민서 씨, 우리 같이 이겨냈어요. 시간이 흘렀다. 민서와 지훈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LGBT 커플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와 지훈은 카페 문을 닫고 서울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에 비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민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민서 씨, 우리 영원히 같이 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재현의 거짓과 상처를 딛고 피어난 기적이었다. 민서와 지훈은 카페 민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